안녕하세요. 3월에 부모님들께 슬기로운 부모생활, 부모교육으로 인사드렸던 서울장애인복지관 유은희입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잘 지내셨죠? 추울 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부모 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감정 인식과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3번에 걸쳐 진행되는 부모 교육 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자녀와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은 지난 시간에 대한 정리와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감정 조절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 교육은 이론이 아닌 실천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렸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찾아보셨나요?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 표현하는 것이 자녀와의 즐거운 의사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셨는데 잘 찾아지셨나요? 자녀가 가진 장점을 찾아야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녀와 즐겁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부모가 아닌가 봐요. 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찾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녀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잘하는 점보다는 부족한 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한 기준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더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해서는 부모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여유가 있어야 자녀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세심한 관찰을 통해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더욱더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매일매일 바쁜 일상이지만 부모가 여유를 가지고 자녀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엄마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님들에게 과제로 드렸던 또 한 가지는요. 자녀에게 언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지 물어보시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자녀와 이야기를 나눠 보셨나요? 온라인이 아니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싶은데요. 네, 참 궁금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5가지라고 했었는데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셨나요? 어떤 아이들은 인정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봉사,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엄마가 나를 안아줄 때
예,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방식과 자녀가 느끼는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가 느끼는 방식으로 부모님이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신뢰,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인정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녀가 느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주제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부모님이 느낀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지금은 어떤 감정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루에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의사소통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바로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본인의 감정을 알고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자녀와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건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거, 감정 표현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말보다는 부모의 본보기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본인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을 왜 받으러 오셨어요? 라고 부모님들께 물어보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자녀에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갑자기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요. 너무 화가 날 때 감정을 참을 수 없어서 자녀와 갈등 상황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 대비하고자 또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모 교육을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하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찰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잘 소통이 되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부모님은 많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요.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면서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감정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감정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감정 중에서 불편한 감정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긍정적인 감정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는데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잘 모르다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부모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부모님들 최근 일주일에 느낀 감정을 종이에 적어 보시라고 하거든요.
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도 한번 일주일에 내가 느낀 감정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정을 적어보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감정은 별로 안 적으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적으시거든요.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지만 긍정적인 감정도 느끼고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감정이 어떤지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한 가지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감정을 쉽게 고를 수도 있지만 복합적인 감정이어서 한 가지를 뽑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감정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데 내가 느끼는 감정을 모두 다 표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감정을 모두 다 표현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가족 안에서는 적절하게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속에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화병이라는 거 모두 아실 텐데요.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표출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안에서 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감정 표현 방법을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감정을 잘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생각할 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자녀가 슬퍼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부모님은 그걸 빨리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기분을 풀어주거나 좋은 감정으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슬퍼하면 부모님이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자녀가 가지는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좋고 나쁘다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몇 가지 감정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루하다. 어떤가요? 지루하다라는 감정은 불편한 감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루한 감정이 가지는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루할 때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지루해야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은 어떨까요? 두려울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감정은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불안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불안한 감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전거가 오는데도 피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가 앞에 자전거가 올 때 피하는 그 마음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전거가 오면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도 꼭 필요한 거고요. 내일 시험인데 불안하지 않으면 시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감정이라는 것은 안전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슬프다라는 감정은 어떨까요? 슬픈 감정은 우리를 쉬게 하는 정서라고 합니다. 슬픈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잠시 쉬어갑니다. 아, 오늘은 좀 슬프네. 마음이 좀 안 좋아. 그러면서 잠시 자기에게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감정, 또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좋고 나쁘다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 다시 말해서 공감을 받을 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마음이 안 좋거나 화가 날 때 누군가 내 마음을 공감해주면 그 마음이 조금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감정 조절이 시작됩니다.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의 모토 중에 모든 감정은 허용되고 수용된다. 하지만 모든 행위는 아니다 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감정 자체는 존중해 줘야 되고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누군가를 때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애가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요.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화가 나는 감정은 우리가 존중을 해주지만 자녀가 바라는 것을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지만 일단 자녀의 감정 자체는 공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공감해 주고 나서 교육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가 있다면 사고 싶은 마음, 속상한 마음은 이해를 해주지만 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네. 모든 감정은 허용되고 수용된다. 하지만 모든 행위는 아니다. 부모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감정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걸 보시고 어머, 선생님, 저는 그동안 거꾸로 했어요. 행동은 수용해주고 감정에 대해서만 야단을 쳤네요. 라고 하셔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이가 숙제를 하는데 너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다고 연필을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새 연필을 주면서 야, 왜 짜증내? 얼른 숙제해! 라고 하면서 연필을 부러뜨린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새 연필을 주었고 아이의 힘든 감정, 짜증나는 그 감정에 대해서는 그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혼을 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연필을 몇 자루를 부러뜨렸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계속 새 연필을 주면서 거꾸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러진 연필은 새 연필을 줘서 해결하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의 마음은 야단을 쳐서라도 공부를 하게 얼른 바꾸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 아이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네가 지금 숙제를 하기 싫구나. 숙제하는 게 힘들지.
오늘 엄마가 보니까 네가 더 좀 피곤해 하는 것 같아. 피곤하고 힘들어서 숙제를 하기 싫을 수 있어. 그 마음은 엄마가 이해해. 그런데 그렇다고 연필을 부러뜨리는 건 안 되는 거야.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네 엄마가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행동은 안 되는 거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언니가 1시간째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그림을 그렸어.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네 하고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 동생이 와서 언니의 그림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동생을 밀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동생은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동생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죠. 언니와 동생의 엄마가 달려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동생이 울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은 언니를 야단칩니다. 왜 동생을 때리냐고, 언니가 돼가지고 왜 동생을 때리고 울리냐고 하면서 언니를 야단칩니다. 그럼 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합니다.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혼나는 건 자기가 혼나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에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는 나만 미워해. 왜 나만, 왜 나만 혼내? 라고 아이는 굉장히 불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이가 울기 때문에 엄마가 달려가야 되겠죠? 네, 엄마가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단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왜 아이가 울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 파악이 된 후에 언니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아, 많이 속상했겠다. 1시간이나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그걸 동생이 와서 망쳐버렸으니 얼마나 네가 속이 상했을까. 엄마도 속이 상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밀친 행동은 잘못한 거야.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성인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자녀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를 왜 때리냐고 물어보면 자녀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때린다고 하는데요.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관계를 나빠지게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부모가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그 화나는 감정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때리거나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부모가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을 하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
화가 났던 상황이 언제였는지입니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내가 화가 났던 상황이 아이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에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좋고 나쁘다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라는 감정도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화를 내야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화가 난다는 것은 아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화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화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인데요.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화를 내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감정 조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화가 나는 마음을 인식하고 진정시키는 것이 바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모님들마다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은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화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은 계단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해가 떠 있지만 위에는 구름과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났을 때의 모습을 계단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아래에서부터 화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계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화가 나면서 주체할 수 없도록 화가 나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 맨 위에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화가 나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뇌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을 잃고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림 중간에 보시면 비상구가 있습니다. 이 비상구를 통해 감정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상구를 찾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고 점점 더 화가 올라오고 있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간에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성을 잃고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상황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였는데요. 이게 바로 본인의 비상구입니다. 비상구는 각자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텐데요. 부모 교육을 통해 모은 부모님들의 비상구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청소를 하면 화가 진정이 된다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아버님은 냉수를 마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숫자를 세는 방법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어떤 경우에는 50 정도 세면 마음이 가라앉지만 어떨 때는 100, 200, 300 이상 아주 오래 숫자를 세야 진정이 된다는 말을 하신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또 화가 날 때 면봉으로 귀를 긁으면 마음이 진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집안 여기저기 면봉이 있고 주머니에도 면봉이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통돌이 세탁기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비상구를 빠져나가서 화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비상구가 있으신가요? 아직 나는 나만의 비상구 아직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화가 나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비상구를 찾는 것이 한데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화가 나기 때문에 자녀가 화를 낼 때 부모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언제 화를 냅니까? 우리 자녀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자녀가 화를 내는지, 화가 날 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화를 표현하는 자녀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화가 나면 울고, 어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아이는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길바닥에 누워 떼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모든 감정은 허용되고 수용된다. 하지만 모든 행위는 아니다. 이 모토를 상황 속에 자녀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감정은 우리가 존중을 해 주어야 하지만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누군가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감정 중에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화라는 감정인데요. 자녀의 화가 폭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의 화가 폭발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즉시 할 수 있는 방법과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도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얘가 왜 이래?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부모님도 같이 화가 나게 돼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직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르고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흥분을 하거나 목소리가 커지면 아이는 더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이가 어리다면 꼭 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가 지금 화가 나는 건 엄마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할 수는 없어. 네가 아무리 화를 내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내는 상황, 그게 만약에 외부라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진짜 이번에 한 번만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아이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화를 내면서 때를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화를 폭발했을 때 부모님은 반드시 일관성 있게 침착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라는 감정은 한 번에 폭발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평상시에 화가 나는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도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 자녀가 화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샌드백을 칠 수도 있고요. 북을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종이에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분노 폭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와 함께 규칙을 세우거나 문제 상황을 피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면서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녀의 화가 폭발했을 때 부모님은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가능합니다.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교육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존중해 주면서 감정 표현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말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면 최대한 아이의 표정과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알았으면 감정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구분하지 않고 감정 자체는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야, 그게 화낼 일이야? 화낼 일 아니지. 너 왜 짜증을 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감정 자체는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녀에게 교육을 하면 됩니다. 속상한 마음은 엄마가 이해하지만 속상하다고 해서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되는 거야. 다음에 또 속상한 마음이 들면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자 라고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녀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부모나 자녀가 모두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본보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모가 본보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자녀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책을 통해서 함께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건 이제 어린이용으로 나온 책인데요.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가 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려울 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쁜 감정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책을 보면서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을 존중해 주지 않고 화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내지 말고 엄마 말을 따르고 하라는 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이 있겠지만 자녀도 화가 날 수 있고 자녀도 본인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감정은 허용되고 수용된다는 것. 하지만 모든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교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감정 인식과 감정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모든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감정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감정은 허용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모든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화가 났을 때 비상구를 찾아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비상구를 찾아 놓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감정 표현을 하는 방법을 본보기를 통해 알려주고 자녀에게도 자녀의 비상구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감정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도 오늘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어떤 건가요? 꼭 가져가고 싶은 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고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녀에게 감정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또 자녀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잘 해 오셨던 거는 앞으로 계속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은 9월에 진행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오늘 함께 하신 내용 중에서 가정에서 꼭 실천하실 수 있는 부분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만의 비상구, 내가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지 나만의 비상구를 꼭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녀의 비상구를 또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의 비상구를 찾으실 때는요. 자녀가 화가 났을 때 비상구를 찾으시면 안 되고요. 자녀가 기분이 좋을 때 평상시에 너는 어떻게 하면 좀 화나는 마음이 좀 가라앉아? 어떻게 했을 때 좀 마음이 진정돼? 라는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지 자녀도 자신만의 비상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감정이든 불편한 감정이든 우리 모두 살아가는데 필요하고요. 이런 감정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더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슬기로운 부모생활 부모교육 두 번째 감정인식과 감정표현을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마지막 교육에서는요. 자녀와 갈등 상황에 어떻게 잘 그것을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9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